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미국의 그 일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금리 인상의 파동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서 난리죠. 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아주 젊은 여자분이 45세 정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탈리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이제 많아졌지요. 그리고 또 이 여성 총리가 될 이 사람은 또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탈리아를 탈퇴시키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바로 지금 바이든이 내걸었던 BBB 정책에서 나왔는 이러한 그 IRA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 이 정책 때문에 이 주변국이 가난해지잖아요. 미국과 동맹을 혈맹이라 생각했던 국가들이 지금 아주 그 위기에 처했단 말입니다. 일종의 베거 다이 네이버 이 정책도 EU의 영국을 비롯한 중심 국가로 인해서 우리 이웃 국가들이 더 가난해지다는 걸 아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정세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여당 야당이 지금 이 경제의 아주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전혀 못 세우고 있어요. 그저 뭐 국내에서 지역 화폐나 하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뭐 복지를 한다 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지금 이 세계적인 미국의 그 자이언트 스텝의 킹달러, 슈퍼달러에 대처하는 정책을 지금 제대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지금 내놓는 정책은 한 80억 불 정도를 내어가지고 이 금리 인상의 방어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1분기에 하루 평균 한 639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달러의 13%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볼빙으로 계속 막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하나 잘하는 거는 해외의 민간 투자 기업들이 내어놓은 돈들이 있어요. 한 700억 불 정도의 7,741억 불 정도, 거의 한 11조 4천억 넘는 돈이죠. 이 중에 일부를 금리 인상 방어에 쓰겠다. 이거는 좀 진일보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정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가 그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업계는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 계약금이라든지 수주를 받은 가격에 대한 것을 선물한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 다 배를 다 건조했을 때 1년, 2년 뒤에 달러의 변동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한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오늘 뭐 한 50억 불짜리 배를 하나 수주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 부산 한진 조선소랍시다. 이 한진 조선소가 우리 산업은행이나 외환은행에 이거를 선물한으로 내놓을 때 달러의 환율을 며칠자로 정합니다. 그래 내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잖아요. 이 선물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선박 대금의 달러의 매도 대금을 1,000원, 오늘 기준 1,000원 했다. 이러다 이제 작년 기준 한다면 뭐 1,050원 했는데 지금 1,430원, 1,450원 되니까 은행은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의 한 4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외환 위기 때는 정부가 은행이 400원 이익을 보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 외환 위기에 방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비상시국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예비군을 동원하고 우리가 다 계급에 따라가 나이별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의 직장이라는 은행이 이 선물한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되죠. 국민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은행에. 어쩌면 은행은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진조선이 1,050원에 매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430원. 그럼 이익을 보잖아요. 이러한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환율 방어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엄청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부가 80억 불 내놓고 또 해외의 민간 투자 기업들이 외국에 내놓은 돈 7,741억 중에서 최대한 국내 환율 방어에 쓰고 또 은행들이 선물한으로 받는 이익을 국가로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는 어렵겠지만은 강제로는 못하지만은 좀 애국심을 발휘하자는 거죠. 우리 과거의 외환위기에 전부 다 자기들 집에 있는 조그만 반지 같은 거 다 내놨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면 인플레이가 되면 물가 상승이 되면 이익을 누가 봅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기업들이 봐요. 그 안에서도 누가 보느냐? 석유를 만지는 기업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원유를 만지는 3대 메이저 기업도 내놓으라 이거예요. 환율 방어에. 그래서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꼭 뭐 총을 땡기가 전시 상황이 아니라 이 경제 전쟁에서 지면은 이 킹달러 전쟁에서 지면은 이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에 처합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7,740억 불 돈 또 좀 거두고 80억 불이 필요 1분기 우리가 하루 쓰는 639억 달러에 13%밖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리볼빙으로 돌리면서 환율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이제 제가 만일 정책 위반자는 그래서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환율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입업체들이 타격을 입잖아요. 뭐 수출업체들은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내고에서 받는 금액이 한화로 많아지니까 좋아하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원자재 비중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정부가 외국과 교육을 하는 업체들의 품목과 업체를 제대로 잘 심사해가지고 DLC나 에사이트 LC, 다큐멘터리 레터 오브 크레딧이나 에사이트 레터 오브 크레딧에 해가지고 정부가 백 보증을 해가지고 당장 지금 들어가는 달러에 디파짓 없이 LC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정부가 바로 이때 그런 기능을 해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고 국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이 무역하는 기업들이 다큐멘터리 레터 오브 크레딧이나 에사이트 LC를 잘 여기 힘이 듭니다. 왜? 각 은행들마다
외환 보유고로 억지에 들어가니까 LC를 오픈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해외에 의뢰하게 돼요. 그럼 그 해외에 결국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달러의 외화의 유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부 관리의 퀄리티에 아주 영향이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독립운동을 한다는 정신으로 진정한 무역을 제대로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레드 오브 크레딧, SIT 레드 오브 크레딧, 다큐멘트 레드 오브 크레딧에서 보증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외환을 방어를 해야 돼요. 자, 정부가 80억 불 방어 들어가고 또 7,740억 불에서 좀 회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참 그 좋은 아니에요. 자, 그 두 가지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태는 거예요. 뭐냐. 은행이 갖게 되는 선물한의 이익을 은행에 갖지 말고 환율 방어에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대 원유 메이저들이 달러를 많이 벌었잖아요. 뭐 저는 오일 바이앤셀의 전문가니까 다 알아요. 이번에 좀 내놓으라 이거예요. 달러 환율 방어하는데 강제로 내라고 거 아닙니다.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그걸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저의 아니지만은 정부가 제대로 된 부정부패 없는 심사를 해가지고 달러를 한 달러도 해외에 유출함이 없이 SIT LC나 다큐멘트 LC를 열 수 있도록 수입업체, 수출업체를 수입업체를 지원해야 된다. 수출업체를 지원해야 돼. 무역을 지원하라는 거죠. 지금 달러가 억제 들어가니까 이거 열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크레딧이 좀 약한 회사들은. 그럼 이 회사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전문 LC 오픈을 해주는 회사에다 돈을 주고 열어야 되거든요. 그 돈도 막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날로그식 대책을 세우면 안 된다. 적극적인 이 방어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미리 선물한 매도 계약을 했는 것 자체도 은행이 그 이익을 취하지 말고 환율 방어에 나서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기관이 갖고 있는 MTN이 많습니다. 멀티텀 노트가. 그러면 그 갖고 있는 MTN을 지금 풀어라 이거죠. 유동화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지금은 풀어야 됩니다. MTN을. 그걸 갖고 이 공기관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로 뭐 돈을 벌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위급한데 정부에서도 각 공기관이 갖고 있는 MTN을 조사해야 돼. 멀티텀 노트를.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환율 방어에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위기를 충분히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요. 뭐냐. 여러분과 저희들은 국제금융안에서 뱅크 인수트루먼트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MT103, 202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외 인베스터가 현 캐시를 넣는 건데 우리나라 은행의 대처 능력 부족과 이 스캐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기 참 어렵단 말입니다. BPO도 뱅크 페이먼트 개런티나 BPO를 못 하잖아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SBLC든 이러한 MT103, 202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 국내에서 잘 흘러갔다면 우리는 많은 외환 보유고를 수시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의 이 시대에는 킹달러 시대는 뱅크 인수트루먼트를 갖고 있으면요 아주 강자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전 세계 은행이 몇 개겠습니까? 국제금융의 세계는 하루가 사흘이잖아요.
아시아 시간 다르고 비즈니스 시간 다르고 유럽 다르고 아메리카 다르니까. 그럼 이 세계 은행들이 외환위기 속에서 바란시트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외환을 쥐고 있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더들은 빌려줘요. 숫자로 빌려주죠. 그것도 잠시 몇 초입니다. 왜? 날짜가 바뀌면서. 오늘 날짜에 바란시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 1달러가 모자라도 바란시트가 안 맞으니까 1달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란시트를 맞추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 지금 엄청난 돈을 버는 시기가 된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뱅크 인슈트루먼트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방출해야 돼. 방출하면은 유동화를 시키면서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금융에 있어서 뱅크 인스트루먼트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저는 이 환율 방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부에서 80억 불을 내가 방어를 한다. 또 7,740억의 외국에 나와 있는 자금의 일부라도 빨리 회수해가 방어를 한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선업계든 수입을 가진, 달러 수입을 가진 그러한 회사들의 선물안에 대해 가지고 은행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 이익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국가에 환율 방어에 내놓아라. 그 다음에 또 무역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LC, DLC에 대한 보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달러 유출이 안 나가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빨리 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MTN의 양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유동화하면서 달러 방어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아날로그 파이낸싱이 아니고 디지털 파이낸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움직임이 은행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러한 위기 때 우리가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방어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하튼 우리가 이 국제금융 환경을 잘 정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더 나은 인터내셔널 파이낸싱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